이번 시간에는 그 수업지 3번 거기 광합성과 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수업지로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수업지 3번은 그 금요일날 6교시에 종례 시간에 선생님이 다 나눠줬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쭉 수업지로 정리하도록 합시다. 자, 일단 우리가 식물에서는 광합성이 일어나서 빛을 가지고 양분을 합성해내서 만들어내는 것을 광합성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광합성부터 한번 쭉 정리하도록 하자. 자, 광합성은 빛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걸 광합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자. 광합성. 식물이 무엇을 이용해서?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자, 다시 적을게. 좁아가지고. 빛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원료로 양분을 만드는 과정을 광합성이라고 합니다. 자,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는 식물세포의 어디? 물론 잎에서 일어나지만 식물세포의 엽록체에서 일어납니다. 엽록체에서 일어나고 광합성이 필요한 물질은 물이랑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고 해서 물하고 이산화탄소만 있으면 거기에다가 빛을 엽록체에 쏘아주면 우리가 양분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합성의 산물 보면 산물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광합성으로 처음 만들어지는 양분은 포도당이고, 그리고 이 포도당은 우리가 이 식물체의 몸에 흡수될 수 있도록 녹말로 바뀝니다. 녹말. 글씨가 왜 이러지 이거? 녹말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광합성 결과 산소도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그리고 광합성이라는 거는, 자, 여기 첫 번째 보면 식물이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양분을 만드는 과정인데, 자, 이산화탄소와 물을 원료로 자, 양분을 만드는 과정을 광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한번 봅시다.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게 이게 막 또라이처럼 미치는 게 아니라 영향을 주는 거다. 영향을 주는 환경 요인을 한번 보자. 우리가 세 가지가 있잖아. 빛의 세기. 그 다음에 자, 당연히 5번 이산화탄소 농도지. 이산화탄소의 농도. 그 다음 6번은 당연히 온도가 되겠죠. 온도. 그러면 빛의 세기 봅시다. 자, 광합성량은 빛의 세기가 셀수록 증가하며 빛이 일정 세기 이상이 되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그 다음 자,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지. 자, 어느 순간 빛의 세기가 셀수록 증가하다가 빛이 어느 순간 되면은 일정하게 되는 거, 광합성량이. 아, 이거 영 아니네. 자, 이거는 다시 하고 쭉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어느 순간 되면 일정하게 되는 거다. 그 다음 다시 보자. 이산화탄소의 농도. 광합성은 어떨수록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을수록 증가하며 이산화탄소가 일정 농도 이상이 되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요 5번 전부 다 이산화탄소다. 이산화탄소. 이거 글씨가 조금해서 못 쓰겠네. 그래도 한번 써볼까? 이산화탄소. 5번도 마찬가지로 이산화탄소. 탄소가 일정 농도 이상이 되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6번 보자. 온도. 광합성량은 온도가 높을수록 증가하며 일정 온도 이상에서는 급격하게 감소하게 된다. 그래서 빛의 세기랑 이산화탄소 농도랑 다른 점이지. 빛의 세기나 이산화탄소 농도는 자, 어느 정도 높을수록 증가하고 어느 일정 농도 이상이 되면 세기가 되거나 이상이 되면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데, 온도는 계속 온도가 높을수록 증가하지만
온도 이상 40도 이상에서는 급격하게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세 가지. 빛의 세기, 이산화탄소 농도, 온도가 있는데 자, 각 색에 따라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영향을 주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 자, 그러면 우리가 광합성이라는 거는 빛을 이용해서 물과 이산화탄소 연료를 가지고 에너지를 만드는 거라고 그랬다. 그러면 우리 자, 증산작용 한번 봅시다. 증산작용은 자, 우리가 크게 세 가지 부분, 자, 증산작용, 그 다음에 증산작용의 의미, 그 다음에 이 증산작용을 하는 기공과 공분해 세포에 대해서 보게 될 텐데, 자, 일단 우리 여기 한번 봅시다. 증산작용은 식물체의 물이 수증기로 변하여 어떤 거를 통해 빠져나가는 거지? 기공을 통해서 통해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을 증산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증산작용이라는 거는 그냥 물이 수증기로 변해서 빠져나가는 거다. 자, 증산작용의 의미 한번 봅시다. 식물체 내에서 물이 이동하게 되는데 우리 여기 잠깐 보자. 자, 식물이 있으면 우리 여기 보자. 식물 땅이고 저기 뿌리가 있다. 여기 줄기, 그래서 여기 잎이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 뿌리, 그 다음에 요 긴 게 줄기, 그 다음에 이게 잎. 자, 식물에 이렇게 뿌리, 줄기, 잎으로 되어 있지. 그러면 자, 이 뿌리에서 우리가 물을 뿌려주게 되면 이 뿌리에서 흡수하게 돼서 줄기를 통해서 물방울이 올라가게 되겠지. 자, 올라가게 되면은 자, 우리가 잎에서 쭉 끌어오게 되면 우리가 아까 봤듯이 증산작용이라는 거는 물로 변해서 기공을 통해, 기공이 잎에 있잖아. 기공을 통해 수증기로 빠져나가는 걸 증산작용이라고 한다 그랬다. 그러면 자, 여기 빠져나가면 또 이 자리를 메꿔야 되겠지. 그래서 이 기공을 통해 물이 수증기로 변해서 빠져나가는 현상을 통해서 물이 이 빈자리를 채워주기 위해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 증산작용의는 식물체 내에서 물이 이동하게 한다. 그 다음에 잎에 도달한 물이 양분을 만드는 과정인 광합성이지. 광합성을 비롯한 식물의 생명 활동에 사용되고, 그다음 식물의 체온이 높아지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증산작용을 한번 봅시다. 자, 증산작용을 기공을 그 공기가 드나드는 구멍을 기공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산소와 이산화탄소겠지. 공변 세포가 있는데 봅시다. 기공은 몇 개의 공변 세포로 이루어져 있지? 2개의 공변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거 글씨가 왜 이러지? 공변 세포로 둘러싸여져 있으면 기체가 드나드는 통로이다. 거의 대부분 산소나 이산화탄소가 드나드는 통로겠지. 자, 공변 세포는 우리가 광합성이 어디서 일어난다 그랬지? 엽록체잖아. 엽록체고, 우리가 식물이란 단어를 들으면 아이고, 글씨가 왜 이러지? 식물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가 생각나는 색깔이 뭐지? 녹색이잖아. 이 녹색처럼 보이는 거는 엽록체가 있어서 초록색을 띱니다. 그래서 이 공변 세포에는 엽록체가 있어서 초록색을 띠고 안쪽 세포벽이 바깥 세포벽보다 두껍습니다. 그래서 증산작용은 자, 식물체 속의 물이 수증기로 변해서 기공을 통해 빠져나가는 현상이고, 자, 식물체 내에서 물이 이동하게 되고, 그 다음에 광합성을 비롯한 식물의 생명 활동에 사용되고, 그리고 체온이 높아지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고, 기공은
두 개의 공변 세포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한 개가 아니라 두 개의 공변 세포로 둘러싸여 있으며 기체가 드나드는 통로고 마찬가지로 엽록체가 있어서 초록색을 띠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증산작용은 잎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잎. 됐지? 그리고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수업지. 그 다음에 교과서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스스로 정리하기 문제, 그 대단원, 그 다음에 학습지, 정리지 해서 잘 보면 시험 문제 푸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해서 전부 공부 열심히 해서 전부 다 100점 맞기를 바란다. 공부 열심히 해라.